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 업로드를 하는데, 그동안 좀 저도 쉬면서 연말도 보내고 해서, 영상은 좀 쉬었고, 이제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하고, 최근에 많은 테마와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이랬었죠. 그래서 단기 가성비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좀 살펴볼 건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보도록 할 거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 좀 살펴보고, 이제 우리나라 내일 휴장이죠. 화요일에 급등할 가능성 있는 테마 관련된 이슈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면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봐야겠죠. 다우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전 고점을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 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꺾여서 다시 내려오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라왔죠. 지금 거의 산타랠리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스닥도 이런 고점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보시면 내려가려다가 아랫꼬리를 방어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이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보면 올라가면 이제 이 정도 가격대까지 일단 열려있는 모습이죠. 15,400.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보면 딱 지금 고점 라인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매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일봉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구간에 지금 거의 다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는 약간 지수 자체는 좀 피로감을 느끼는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캐스틱이나 RSI도 굉장히 약간 매수권, 그리고 좀 약간 과열 상태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지금 이런 단기 박스권으로, 단기라고 하기 뭐하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다. 이 고점과 고점이 연결되고 저점과 저점이 연결되는 이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단순히 박스권을 넣고 보면 2700포인트 위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지금 위치에서 여기도 단기적으로 좀 저항 구간으로 많이 작용하는 구간일 것 같거든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줘야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그램 나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이 중장기 저점 올려주던 이 추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이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행히 다시 들어와서 오히려 이 추세, 이 고점끼리 연결했을 때도 나오는 이 추세마저도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만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2660포인트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해줘야겠죠. 왜냐면 여기가 딱 보시면 지지받고 하다가 급락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도 하락에 좀 많이 가능성을 두고 거의 다 종목을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지수가 좀 다시 반등하는 걸 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소량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면 코스닥도 지금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단기적으로 나온 건지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에 유의미하게 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놓고 보면 장기평 라인을 다 깨고 내려갔다가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주봉상 장기평 라인 위로 안착한 모습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구간으로 보이죠. 지지, 저항. 이때도 지지, 저항, 또 저항. 그 구간은 올라왔기 때문에 이 838포인트 정도 이 구간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추세가 있었던 모습인데 이 추세도 돌파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 안으로도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뭐 반등 하락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올라간다면 상승, 조정, 상승으로 올라가는지 이걸 좀 봐야겠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꽤 괜찮은 이,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중단을 이탈했다가
깨고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강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이 박스권으로 놓고 보면 지금 다시 이 추세 상단 뭐 1000포인트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이 박스권 중단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기 가성비 종목들 최대한 짧게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가져왔었던 종목들도 있고 해서 뭐 상신전자부터 좀 하나씩 볼게요. 상신전자 이제 페라이트 테마인데 이제 대장주인 삼화전자가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 상신전자도 이 8,000원 찍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오면서도 이제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매집봉을 띄워주면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빠졌냐? 다시 이 구간 주봉으로 놓고 좀 보면 바닥에서 많이 잡아주던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일봉상 돌아와서 놓고 보면 지금 위치에서 그러면 잠시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이 정도에서 자리 잡아주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였죠. 3,745원 정도. 보시면, 이때는 지지가 나왔었고, 이때는 계속 올라가 주지 못하면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맞던 구간인데, 어느 순간 지지가 나오더니 급등을 해서 쏴버렸어요. 그러면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런 자리, 이, 이 양봉 캔들, 몸통 중간, 또는 시가 이렇게 2분할 또는 손절 잡고 매매가 가능해 보이겠죠. 그러면 눌러준다면 이런 식으로 장기 입형 구름대 라인을 지켜주고 다시 갈 가능성이 있고, 좀 더 눌러준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대신 저라면 지금 위치에서 어 지금 이렇게 매매를 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된다 보거든요. 4천, 네, 이 구간. 왜냐하면 보시면 이때 윗꼬리 저항 나왔었고 이때도 저꼬리 저항 나왔었고 올라가지 못했던 구간이 딱 보이죠. 그러면 뚫어놓고 놨으면 다시 갈 거면 여기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물론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죠. 5% 정도 내외로. 그리고 이제 또 흐름을 좀 살펴보면 시외에서 거래 라인이 좀 터지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을 하면 좀 눌러주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걸 지켜줄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켜주지 않고 그대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외에서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뭐 얼마 터지지도 않던 종목이 시외에서 9만 주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크게 눌러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대신 크게 눌러줬을 때 이 자리를 지켜준다.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신전자도 지금 단기적으로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한번 들어 올려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다시 간다면 여기서 지켜주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겠죠. 이 1차 파동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줬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대동스틸. 대동스틸도 제가 뭐 여러 번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보시면 차트 크게 봤을 때 보시면 제가 9,000원대 매매를 했었는데 9,000원대 매매를 했다가 6,000원대 사서 9,000원대 한번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가 손절이 나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최근에 지금 대동 그룹이 다 이슈가 있었죠. 포스코랑 로봇 계약 이슈가 있으면서 대동 기어, 뭐 대동 금속 이런 종목들이 다 올랐는데, 그러면서 지금 대동 스틸도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면서 보시면 크게 봤을 때도 적지 않은 거래량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하게 장대 양봉을 띄워주고, 보시면 금요일날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눌러주고 딱 보면 이 양봉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몸통 중간 시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래 지금 보시면 111선이 있죠. 그럼 손절 라인이 좀 짧아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이 111선 손절 라인 잡아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전에 상신전자처럼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 3,600원이죠. 이 구간까지 좀 눌러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이 구간 이렇게 돌려줄 가능성이 좀 베팅을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매집봉이 굉장히 있습니다. 대동스틸도 내려오면서 계속 매집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빠지는 동안 대동스틸 대주주들은 제가 계속 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9월 달에도 또 샀고, 임주희 대표이사 1100주 또 매수, 보시면 계속해서 사고 있죠. 임지연 상무 2900주 매수, 임주희 대표이사 17,000주 매수, 그러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 8월 달에도 샀고 9월 달에 샀고 대주주들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대동스틸도 한번 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경기 침체 맞고 부동산이 좀 박살이 나고 중국 경기 부양하면서 부동산 이슈 타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전 구리 철강 쪽으로 좀 들어갈 생각인데 지금 일단 바닥에서 좀 괜찮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매매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바로 추세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 대동 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봉으로 좀 볼게요. 주봉으로 좀 보면 고점끼리 연결해 볼게요. 꼬리부터 해서 이런 추세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이 추세까지 도전을 했다가 밀린 모습인데 보시면 저점과 또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뭐 이런 식의 수렴 형태가 나오죠. 그럼 이 수렴 형태를 돌려주거나 적어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이번 주에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돌려주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돌려주고 안착하는 거 보고 장기평 위에서 들어가도 안전하겠죠. 지금도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대동스틸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대동스틸도 이제 보시면 시외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한다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SAT SAT도 차트를 크게 보면 보시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 보시면 거래량이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보다 이 앞에 들어올리면서 매물 소화했을 때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세력이 아직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를 지켜줬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강하게 장대 양봉이 들어왔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5거래를 연속 하락하면서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유의미한 가격대로 2,500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2,500원이 약간 라운드 피겨 금액이기도 하고 크게 봤을 때 여러 번 지지 저항이 나왔던 가격대입니다. 보시면 뚫고 나서는 지지가 나왔던 가격대고 뚫리고 나서는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대신 여기서 만약에 조금씩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깨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주는 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그냥 손절 잡고 지금 들어가겠다 싶으신 분들은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래로 짧고 위로 다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 여기서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돌려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리아 FT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차트 크게 봤을 때 여기를 박스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주가가 이 위치에서 좀 놀았다고 보면 이 한 단계 좀 박스권을 낮춘 모습이거든요. 그 아래권에서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크게 털고 나간 구간이 없이 이 구간이 다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좀 매집이라고 봤을 때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평 이제 배열 나면서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크게 눌러주지 않으면 그냥 우상향하고 이평 배열 확장시키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이평 배열 다 만들어 놨고 장대 양봉이 하나 기준이 섰으니 몸통 중간이나 시가 손절 라인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여요.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코리아 FT 주봉상 이평 저항이었던 구간을 일단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더라도 한 요 정도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겠죠. 단기적으로 주봉상으로도 보면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가 3,400원대이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여기를 지켜주거나 조금 더 눌러주더라도 이 양봉, 주봉상 양봉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겠죠.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평 배열 확장시키고 바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다시 바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코리아 FT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보시면 딱 그 가격대가 앞에서 저항이 나왔던 가격대죠. 뚫고 나면 지지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좀 유의미한 가격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3,470원 정도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다음으로는 컴퍼니 K. 컴퍼니 K는 창투사 쪽 회사인데 최근에 컴퍼니 K가 올랐던 이유가 어디 뭐였더라? 투자했었던 이력이 부각이 됐었나? 네, 이런 AI 쪽으로 초기 투자사라고 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컴퍼니 K도 크게 보면 이것도 그 뭐 카나리아바이오, 현대사료, 상신전자랑 저는 흡사한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딱히 크게 털고 나간 구간이 없이 매집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이 가격대까지 매물 한번 소화를 한 걸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 박스권의 움직임의 가격대를 좀 먹었다고 좀 보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급락을 줘서 눌러줬는데 눌러주고 약간 급하게 다시 올라온 모습. 물론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박스권 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위치는 보시면 제가 좀 요새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111선 아래에서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은 111선까지 내려왔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224일선, 112일선을 좀 타점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거든요. 눌러준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눌러준 다음에 112일선에서 반등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 구간 손절 라인 짧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 준다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좀 어떤 흐름 나오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컴퍼니 K도 이 양봉 기준으로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물론 시가까지 볼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224일선이나 112일선 근처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할인 기준. 할인은 최근에 HMM 이슈가 좀 있었죠. 인수 이슈가 있었죠.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112선 아래에서 급등을 하고 112선까지 다시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지켜주면 다시 한번 재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저항이 나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켜준다면 바로 급등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구간에 박스권 치는 모습만 봐도 괜찮겠죠. 박스권을 치는 모습만 나오더라도 손절 잡고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급등 나온 한익스프레스도 제가 이 가격대에서 약간 매매해보기 괜찮다, 손절 라인이 짧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박스권을 치고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할인 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만 지켜준다면 이 가격만 좀 지켜준다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치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좀 뭐 몇 거래 정도 지켜주고 다시 바로 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덕산테코피아는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상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이때 20% 가까운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저번 주에도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이번 주에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딱 지금 위치에서 여기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죠. 18,600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주면 덕산테코피아도 주봉상 이렇게 다시 돌려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로 저항 나왔던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들어가 볼 타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18,600원, 18,600원, 한 요 정도 보시면 장기평 조금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다시 튈 가능성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바닥을 이 정도에서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을 3번 정도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면 3단계 박스권을 좀 높이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원래 고점 추세가 있었죠. 이 추세 안으로만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겠죠. 이 추세 안으로 그러면 딱 그 구간도 18,600원대 정도랑 좀 겹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 본다. 그러면 448에선 보면 되겠죠. 18,400원. 그래도 손절 라인이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만 지켜주면 다시 튈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비슷하게 위메이드 맥스도 코인 뭐 게임 관련주죠. 위메이드 맥스도 주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좀 거래량 없는 이번 주에 음봉이 나왔거든요. 지난주에는 위아래 좀 심하게 흔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그냥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도 딱 이 가격대 13,600원만 지켜주면 괜찮겠죠. 여기만 지켜준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크게 봤을 때도 물론 이 어마어마한 대시세가 나왔을 때 코로나 이후에 거의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나요? 5,000원이 6만 원이 됐으니까. 심지어 코로나 때는 1,000원이었고 그때도 구간에서도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지만 내려오면서도 거래량이 많은 거 봐서는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들어올릴 약간 매집을 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바닥 하락하는 동안은 거래량 죽였다가 다시 들어올리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 봐서는, 그러면 뭐 올라간다 보장은 못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 가격대가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13,600원 딱 장기 입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보고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가능성 저 베팅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안국약품 이제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제약주죠. 보시면 안국약품도 이 코로나 때 이 들어올리는 이 움직임이 이 고점에서의 거래량은 없고 오히려 뒤에서 매집이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매집봉과 거래량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하락 매집을 좀 진행한 걸로 좀 보이고, 보시면 안국약품도 딱 보이시죠 여러분? 매집봉 군데군데 있는 거, 매집봉 이렇게 군데군데 있고 최근에도 매집봉이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안국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7,900원 여기였나? 7,900원만 깨지 않으면 된다 싶은 생각으로 저는 여기서 지금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8,200원 정도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집봉에 한번 나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하느라 이 매집봉이 뜬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데 매집봉 나쁘지 않죠. 그럼 여기만 지켜주면 이 매집봉 먹으러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8,200원대 지금 안국약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 7,9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눌러준다. 224일선이나 112일선 근처에서 받아보시면 괜찮겠죠. 그리고 보시면 바닥에서 바닥을 한 요 정도로 잡아주고 있죠. 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약간 돌려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 7,200원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약품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삼원강제.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차트가 이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흔들기 구간으로 보인다. 그래서 2평 위아래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2평 위로 올라오고 2평 모아주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제가 상신 브레이크는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지만 왜 3원강제를 안 가져왔었냐?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럼 뭐 다시 내려오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위치는 보시면 2평을 3개를 다 장기평 3개를 다 모아놓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좀 본다. 그럼 3,000원 손절 라인 괜찮죠. 근데 너무 짧다. 그러면 조금 더 아래 2,960원 정도 보시고 매매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양보 하나 이렇게 싹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자동차 이 부품 쪽 종목인데 이슈가 없어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에도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삼원경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삼원강제랑 같이 말씀드렸던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 4,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상신 브레이크도 이 구간이 좀 똑같죠, 차트가. 2평 위아래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2평 모아주고 지금 여기서 바로 올라갔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2평을 완전히 모아주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 흔들기가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진입을 했고, 그러면 이 상신 브레이크도 이 정도 가격대만 지켜주면 괜찮겠죠. 3,500원 좀 더 아래 본다. 3,500원 그리고 유의미한 좀 지지저항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삼원강제도 비슷한 관점에서 진입을 했다는 거. 또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도 금요일날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이 움직임 매집이라고, 공격 매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정 고점에서 털고 나간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공격형 매집이라고 좀 판단을 했고, 군데군데 지금 매집도 보이고 최근에 매집이 좀 많이 들어온 모습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한국정보인증도 바닥을 지금 이 정도에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습니다. 2번 정도. 그리고 매집봉 쏘고 장기 입형 위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224일선 손절 잡고 매매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저도 5,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 그래서 요 가격대만 좀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224선 위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 관련된 이슈로 좀 묶여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들어올리는 0 눌러주는 차에서 매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베스트겠죠. 그러면 이만큼만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2,000원은 그냥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간다면. 그럼 지금으로부터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죠. 내려가면 자르면 그만인 거고, 아니다 나 모아가겠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1차를 매수하신다. 2차는 여기서 받으시는 게 안전하겠죠. 다시 오늘 어떻게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정보인증을 손절 잡고 진입을 해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두 종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린드먼 아시아랑 코콤 두 종목을 정리를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보여드리면, 네, 코콤이랑 린드먼 아시아 정리했고, 최근에 이제 매수해서 안국약품 말씀드린 안국약품, 삼원강제, 상신브레이크, 한국정보인증 가지고 있고, 그리고 PHC 거래 정지라서 매매 못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비샘전자도 최근에 좀 매수를 했는데, 비샘전자도 지금 이 구간 위에 있길래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지켜주면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일단 내려오고 있는데 손절은 4,400원 정도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4,400원 정도로 이탈하면 손절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비샘전자도 매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BC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왔던 가격대가 요쯤이었을 거예요. 요쯤 아니면 네, 요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바로 튀고 눌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 BCNC 같은 경우에 추세를 놓고 보면 일단 2023년 이후에 이 추세를 안 깨고 있죠. 7월 이후에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를 지켜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여기를 지켜주고 있으니 그럼 똑같이 이 추세선을 복사해서, 복사 안 되네.
복사해서 약간 좀 연결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고점 라인은 여기였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걸리고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돌파해 준다. 그럼 반대로 또 여기서 이걸 이제 복사해서 또 붙여놓으면 복사가 안 되네. 이걸 또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면 다음 파동의 고점은 또 여기까지 열려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착하는 거 보고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다 난 분할로 접근하겠다. 현재 구간에서 1차, 그리고 이제 추세 바닥에서 2차를 받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뭐 가로 추세선을 놓고 본다. 이 구간이 이제 쉽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몸통으로 올라갔던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돌파했을 때 21,500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럼 이 앞에 매집봉 먹으러 가는 움직임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CNC는 이제 만약에 이평별 정별 맞춰주고 확장하면서 올라간다면 뭐 여기서 그냥 여기 이 매집봉 있으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밥그릇 차트 나오면서. 그래서 21,500원을 돌파했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러면 딱 가격대 여기죠. 보시면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대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매집봉이 있고, 이때는 지지가 나왔었고, 그럼 여기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BCNC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테마, 짧게 놓으면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등하고 있고 급증, 그리고 중국 뭐 공기 청정도 먼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휴전 논의 푸틴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코로나 다시 확진자 수가 4주간 52%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 뭐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 뭐 백신, 음식료 이슈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전세 코로나 확진자 50% 증가, 하위 변이 급속 확산, 감기처럼 보이다가 엄청난 고통. 저 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위 변이 J1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 단계인 바이러스 3단계 분류법 가운데 중간 단계인 관심 변이로 끌어올렸다고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래서 뭐 또 연말 연시 인구 이동이 많은 인도네시아 쪽에서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겠죠. 마스크 착용 익숙하죠, 마스크. 그리고 또 우크라 러시아 휴전 협상, 푸틴이 뭐 뒤에서는 이제 휴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뭐 전투기 세대 격추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휴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크라 재건주 뭐 움직일 수 있겠죠. 뭐 SY 또 뭐 있나요? 뭐 또 최근에 매매했던 뭐 위나이텍 뭐 등등 뭐 건설주들 건설 기계 테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이 기사가 어제부터 계속 보이더라고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대기오염과 전쟁, 공기질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이게 다 우리나라로 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선언하고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안 좋아진 게 또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마스크,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 청정기 관련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좀 알고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일단 부동산 TF 관련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뭐 태형건설 이슈도 있고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부동산 PF는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워낙 많이 다루고 있는 이슈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 주간 증시 이벤트는 이번 주는 딱히 중요해 보이는 게 어, 없어 보여서 가져오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미국 증시 월요일에 휴장이기 때문에 뭐 영향은 딱히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혹시 내일 중에 무슨 뭐 큰 이슈가 나오면 뭐 그걸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러한 종목들 뭐 안 뛸 수도 있고 안 올라가면 자르면 그만인 거고, 매매볼 종목들이 있다면 매매하시면 좋고, 이 세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